안녕하세요. 저는 옥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진짜 중간 발표 그 작업 과정을 들고 오고 제가 어떤 작업하는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패브릭 그리고 실 그리고 바느질과 그 재봉틀 자수 기법 등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입체적으로 조형물이나 또는 평면인데 거기에 입체물을 더하거나 그런 작업을 가지고 소생이라는 주제로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변이사회 이면이 이제 주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의식주와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 표면에 드러난 것과 다른 그 뒤에 감춰진 진실들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잡았고요. 일단은 저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뭐 아이디어 스케치 아주 러프하게 그냥 해본 사진인데요. 5개 정도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고 첫 번째가 이제 밥상 덮개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먹고 이렇게 편하게 마트에서 이렇게 아니면 쿠팡에서 이렇게 뭐 손으로 누르면 바로 집 앞에 배달돼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그리고 이 유통 그리고 이게 저희가 먹고 있는 게 다 과연 어디서 왔고 어떤 경로로 왔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 또 두 번째 이제 아이디어로는 모서리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는데 모서리가 이제 두 면과 면이 이제 맞닿아 있는 경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인간과 그리고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그 두 가지를 두 가지의 경계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지금 이 시기에서 이제 모서리의 그런 주제어를 저는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중첩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보시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가정인데 각자 이제 그 생태계에 이제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또 따로따로 개인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로 뭔가 연결되고 그 연결을 저희가 쉽게 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패브릭으로 이렇게 좀 각각의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지만 하나의 뭔가 연결되는 뭔가 하나를 그릴 수 있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했던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물망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생각을 했던 건 그물망이 이제 해안 쓰레기고 남핵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그 그물망에 뭔가 이렇게 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빨래라는 저희 삶과 필수로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좀 재밌게 풀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5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서 뭐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좀 더 뭔가 더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리고요. 뭐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 첫 번째로 모서리에 대한 걸 좀 더 파보자 해가지고 또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인데 모서리 면에서 뭔가 이제 그 경계가 맞닿아서 뭔가 이렇게 막 틈이 갈라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분출되어 나오는 거를 패브릭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원래 푸른빛 바다가 이제 붉게 물들어가고 그 그물망 형태로 이제 점점 해안 속에 있는 생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 뒤쪽에 아주 강조하고 거친 낙서 같은 걸로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장면들을 이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요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았던 이유가 이제 저번에 저희가 첫 번째 다큐를 보면서 피드백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봤던 시스피라시 넷플릭스 다큐 그걸 보고 저는 이제
그 좀 많이 와닿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생각들이고, 근데 이게 그냥 고정된 입체 형식으로 제가 조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변이 사회 이면이라는 게 가볍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막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저는 좀 나타내고 싶어서 요거는 일단은 패스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중간 과정을 그래도 좀 작업을 좀 진행해 보다가 접은 거긴 한데, 이제 막 안전하다곤 하지만 뭐 방사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통조림 마크의 이 생물은 안전해요, 그 로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로고들,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그런 사실들,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들렸고, 이게 실로 뭐 물고기의 형태가 있지만 그 밑에 또 이렇게 그래서 덮어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과정적으로 이어지게 위에는 이제 물고기의 형태가 좀 갖춰진 모습으로 있지만 밑으로 갈수록 실이 막 엉키고 풀리면서 점점 붉게 변하면서, 하지만 그 세이프 안전하다는 게 계속 덮고 있는 상황들, 이런 걸 테스트를 한번 해봤던 거고요. 이제 제가 두 번째 테스트하면서 이제 이거를 주제로 이거를 이제 작업을 계속 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빨래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때가 타면은 이제 세탁을 하고 그거를 말려서 이제 입는 것인데, 이게 뭐 세탁 평생 살면서 세탁 절 한 번도 빨래를 해보지 않았던가 세탁된 옷을 입지 않았던가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아주 삶과 밀접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스케치인데, 이제 아래쪽에는 세 개의 수조가 저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 위에 이제 빨래가 된 옷들을 이렇게 걸고 있지만 그 수조 안에서 분수가 이렇게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그 분수의 물이 붉은색 물이 계속 그 하얀 빨래, 화이트 셔츠를 대표적으로 현대인을 저는 비유해서 거기 계속 물이 튀고 있는 상황들을 저는 연출할 예정이고요. 그 앞에 이제 서큘레이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360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 마르기 위해서 그거를 앞에 두지만 그 날개가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대가리는 움직이지만 안에 날개는 멈춰 있는, 그래서 조금 그 붉은 물은 이제 수조가 해양 생물이나 아무튼 물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을 임의적으로 인간이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가둬놓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는 것보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고, 제가 처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 해안 그 상황의 생태계에 대해서 다큐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거라 가지고, 또 부산 가까이 바다가 진짜 있고, 그래서 그 해안 생태계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담고 싶어서 수조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고래가 표면 위로 숨을 쉬기 위해서 내뿜는 분기의 모습을 분수로 대신하고, 하지만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지금 상황들을 연출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수조는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분수가 어느 정도 물이 튀는지 그런 정도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이게 피색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서 좀 이상한 색이 됐는데, 아주 피색과 가깝게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대형 수조 3개를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많이 무거워가지고
저 좀 약간 감당이 안 된 상황이긴 한데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실제로 전시를 하게 될 때 물이 실제로 튀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튀진 않지만 분수 자체는 작지만 그게 튈 때 좀 다른 작가님 작품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나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뭐 저는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있으신지? 네, 카페 마이크 있습니다. 카페. 네. 일단 너무 잘 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 계획이랑 되게 잘 맞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일단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번 전시 이전에도 약간 이런 환경 관련된 작업들을 하신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환경에 대해서 저는 한 2년 전부터 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게 시각적인 작품 말고 저는 이제 음악 활동으로 좀 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입체 작업으로 하는 입체 설치 작업은 처음이고요. 비슷하게 입체 평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살짝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쭤본 이유가 사실 어떤 이번 전시 기획 때문에 뭔가 했다기보다는 되게 오랫동안 리서칭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전에 음악 작업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작품성을 뭐라 하노? 그러니까 작품성이 있는 대중음악을 했습니다. 송라이팅하고 이제 음원 유통하고. 네. 그러면 그 대중음악을 하면서 이제 또 비주얼 작업도 시각예술 작업 같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네. 지금 근데 음악은 잠시 좀 네. 잠시 중단한 상태고 이쪽으로 좀 몰두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수조에서 이렇게 물이 좀 튀는 어떤 작업을 해서 물감이 이제 그 천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운드라든지 그 과정을 사운드에도 좀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 작업을 하셨다니까 그런 그 사운드를 위한 어떤 메커니즘이라 해야 되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소리도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설치할 때 해본다면 훨씬 더 집중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생각해본 점인데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따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디어 우리 김종 교수님께서. 네네. 한 질문은 작가님에게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질문은 우리 승백 기획자님께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작품은 상당히 기발하고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문제가 있는 제목인 것 같아. 마르지 않는 빨래. 빨래는 실제로는 무엇을 빨래감을 빨거나 또는 옷을 빨거나 그런 하는 행위이죠, 그죠? 그리고 마르지 않는다는 수식어가 빨래를 가리키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올바른 수식어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럼 굳이 이게 많은 어법이 되려고 한다면은 마르지 않는 빨랫감 또는 마르지 않는 세탁물, 빨랫감에 세탁물이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적절하게 작가가 생각하시는 그 단어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저 제목은 실제로는 정확히 어법에 안 맞는 제목이기 때문에 조금 고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마 연관해서 이제 기획자분께 드리고 싶은데
변이사회 이면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는 변이사회에 무엇을 말하는지 대개는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으니 네네. 또는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으니 네네. 그것을 변이사회를 하자. 그런데 변이사회만으로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다양한 본질적인 모습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용어인가. 네.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용어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작업을 가지고 하는 작가들이 과연 변이사회가 무엇인지 그 변이사회 이면에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무엇을 잡아서 그것을 표현해야 할지 이게 아주 모호하게 표현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질문 모호하죠. 모호하게 저희가 주제를 던졌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변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불안한 변화, 이 변화가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이라고 사례 의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편리함이나 어떤 그 도시의 그 어떤 그 도시 생활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편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편리함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하고 앞전에 이제 그 시스파라시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보면서 수산 산업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해양 오염 문제 그리고 자본이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그 앞전에 그 되게 충격적인 영상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자는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었었는데 그 바다 거북을 구조를 했는데 코 안에서 뭐 조그만 게 있어서 쭉 빼니까 한 20cm 가량의 그 플라스틱 빨대가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게 일반인들이 버리는 그 플라스틱이 해양 오염에 마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여론이 호도되었는데 실상은 그 수산업 그 업자들이 그 산업 현장에서 수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그 산업 폐기물들, 거물 그리고 혼획되는 어떤 다양한 그 생명들의 죽음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 가볍게 먹는 그 생선 이면에 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되게 이제 뭐 상어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잔인하게 지느러미만 자르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어떤 그런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그 편리함, 그 마트에 가면 쉽게 사 먹는 그런 것들,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느꼈었고. 의도는 아주 명확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때 그러한 의도를 뒷받침하는 용어로서 변이사회는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변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변하고 이행한다는 뜻이거든. 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 버리면 이게 변이란 말은 우리 기획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한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가치 중립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이사회 해버리면 이건 실제로는 어느 사회든 다 가르칠 수 있는 말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지금에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더 고민하셔가지고. 네. 네. 아유. 네. 그 송곳 같은 질문과 칼날 같은 그 면으로 참 당혹스럽.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그 인쇄물하고 다 나가기 때문에 뭐 고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 김종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내년 기획에는 꼭 그 제목 정할 때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도 그 빨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당연히 검색을 해보고 정확히 어떤 걸로 이게 해석이 되어 있나 찾아보고 했는데 네, 저도 맞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요. 근데 뭔가 또 뭐 빨랫감, 색탕 이게 일단 우선 가제고요. 저는 그냥 이게 이름으로 대충 어떤 걸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세탁물이나 뭐 다른 빨랫감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뭔가 그 빨래라는 그 언어적인
뭔가 딱 빨래 뭔가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저는 그 제목에 대해서는 추천도 받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기획자 입장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김종기 선생님 말씀하신 변이는 한자가 이사할 때 이자입니다. 근데 이제 기획자는 아마 다를 이자 써서 그 이형 그러니까 변형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돌연변이 할 때 그 변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이 그러니까 그 일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던 어떤 문명이 굉장히 그 변고에 해당하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돌연변이 같은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 이면을 보자는 측면에서 변이 사회라고 한 게 아닌지. 네,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내용 한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이자와 이사할 때 그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길게 해서는 아니 될 것 같고 작가님한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거는 따로 제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김종희 관장님 이야기도 이게 컨셉이 명확해야. 물론 이제 저도 기획자 입장으로 늘 서 있잖아요. 작가들한테 던져줄 때는 포괄적인 뭔가를 던져주되 기획자 자기 생각은 분명히 있어야 그걸 약간 이렇게 그 드라이빙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한 몇 년 전에는 레지던스 할 때 주제를 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주제 없이 작가들하고 모여서 사실은 작가들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잡아서 전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도 레지던스를 준비하고 사실은 부산문화재단이라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럼 너네 레지던스가 갖고 있는 다른 레지던스와의 차별점은 뭐냐라는 이제 질문이라든지 전시 이후에 이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환경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아마 때부터 저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하고 전혀 다른 어떤 창작 환경에서 우리가 작가들하고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코로나 때는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작가들하고 이제 그 각자의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과정들을 공유해서 어떻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제가 온라인 레지던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도 또 하기도 하고, 지금 앞으로 이제 전쟁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어떤 그 이성적인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이라는 그 공동 어떤 그 국제 기구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러시아 작가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젊은 작가들이 러시아 본국으로 못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바로 군대를 또 가야 되고, 또 지금 와 있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개인 사적으로도.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레지던스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좀 그 철학들을 공유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고민 좀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기획 단계에서 선생님들, 평론가 선생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상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 예. 이번 기회에 아예 못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가 하도록 하겠습니다.